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자료에서 3번을 보시니까 3번은 이제 A가 지상권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B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경우의 수는 잘 없겠지요.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대지 상태에서 지상권을 A가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 뒤에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 취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편의상 A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B가 저당권을 설정한 그 이후에 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 뭐지?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거보다 앞서 있으면 A 지상권에게 경매시 인수라는 것이 결국은 뭐다 이게? 불소멸입니다. 소멸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2번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니까 A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B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C가 가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B 또는 C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은 요 3번 사례하고 2번 사례 요걸 같이 비교를 해보자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말소기준 권리 어떤 거지? B 저당권 요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거보다 A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먼저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는 말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입신고 먼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다 이게? 낙찰자의 인수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멸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밑에 요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근데 위에는 뭐다?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일단은 안 된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지? 둘 다 보면은 A 임차인하고 A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둘 다 보면은 인수가 된다. 불소멸이 되면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요거는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요 밑에 이것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니까 요 3번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상권은 뭐다 이게?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어디에 표시된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어디에 표시됩니까? 등기부 등본에 여기 표시되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임차인이더라.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를 하였다더라. 전입신고했다면 이 전입신고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임차인은 뭐지?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그 집이니까 부동산 그 상의 권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상에 있어서 소멸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낙찰받더라도 그 지상권이라는 권리는요, 낙찰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소유권 바뀌었구나.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전 소유자와 체결한 지상권 하면 그 지상권에 대한 존속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서로 쌍방간에 약정을 해야 되니까, 자, 내가 당신 땅을,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A고 B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땅을 사용하고 또 수익 좀 하자.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니까. 내가 당신 땅을 사용하고 수익 좀 하자. 그래, A, 알았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자니까 A가, 알았어.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A에서 만약에 갑으로 변경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B는 A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 설정 계약한 그 이후에 소유권이 갑한테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B는 갑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네가 A의 지위를 승계했구나. 근데 나는 말이지, 요 A라는 이 사람하고 지상권이라는 게 물권입니다. 물권. 지상권에는 물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너는 뭐지? 이 A의 지위를 승계했잖니? 승계했기 때문에 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내가 요 사람하고 체결한 계약 기간이 있단 말이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가지고 이 기간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기간 동안 내가, 현재는 네 땅이지만 이건 내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거야.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B, 지상권자한테 잭 소리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낙찰 받더라도 이 지상권 자체가 소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때로는 봐가지고 크게 성공한 경매 투자다. 그렇게 단언을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밑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가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하게 되면 이게 일단 낙찰자 인수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임차인은 뭐다? 지상권과는 틀리게 어떻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상의 어떤 권리자입니다. 근데 이런 권리가 앞서 있다.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됐다 손치더라도 이 원칙은 인수입니다. 인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 임차인이 때로는 봐가지고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상권은 소멸이 안 돼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이 지상권 소멸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임차인은,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원칙은 인수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멸된다,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딱 권리를 봐가지고 그 권리가 경매 절차상에서 아니면 경매 절차 밖에서 영원무고하게 불소멸이 아니냐, 아니면 이거 원칙은 불소멸이에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냐 이거지. 불소멸인데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 대상으로 삼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멸자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소멸되는 경우는 뭐지? 그러니까 저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면은 뭐 때로는 봐서 이 임차인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받으면은 그때는 낙찰자는 인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 3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낙찰자가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충을 시켜주고 임차인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럼 이것은 투자대상으로 삼더라도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 단, 내가, 3천만 원 이 사람 배당받네. 2천만 원 요거 내가 보충을 해준다는 말이죠. 이걸 내가 보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충. 내가 보충을 해준다. 내가 보충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자가 있을 경우는 때는 봐서 투자 대상으로 삼아줘도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4번 사례를 보니까, 4번도 보니까요. A, B, C, A가 저당권, 임차인, 전입신고, 저당권,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더라. 뭐 이랬을 경우는 때로는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웹에서 바꿔내요.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이면 이게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A 저당권이 아니라 C 저당권이면은 A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잖아요. 얘가 경매 신청했을 경우는, C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경우는, 그럼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자야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 아마 제가 표시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4가지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데, 그 4가지 말소기준 권리 중에 제일 빠른 권리가 당연히 경매 사건의 진정한 말소기준 권리고, 따라서 저당권 요것도 말소기준, 요것도 말소기준 권리, 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먼저 더 빨리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말소기준 권리라 그럼 얘는 어떻게 땡땡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땡땡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은 과연 이게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지. 딱 잡아가지고 4가지 권리 확 섞어가지고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더라. 그러면 때나면 표면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런데 항상 그 자료 옆에다 이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어떤 거냐? 대위 변제. 대신 누가 갚아버린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정보지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있어가지고, 경매시장에, 여기 보니까 A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된 걸로 해서 경매시장에 나왔다, 이게. 자, 그럼 이게 경매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건 꼼짝달싹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옵시다.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있었는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서 거의 다 끝나는 마무리에 있어서 이게 없어져버린다. 없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이 X가 어떻게 됩니까? O가 돼버린단 말이죠. 항상 이게 대위 변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5번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도 보니까요. A 가압류가 돼 있고,
B가 전입신고했고 C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 또는 C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죠. 봐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자요. 뭐 그럼 뒤에 있는 게 X 전부 다 X 돼버릴 거죠. 이거 다 봐가지고 얘도 분명히 X입니다. 가압류권자 이것도 X가 돼버린다. 배당박 전부 다 소멸돼버린단 말이죠. 소멸되기 때문에 경매 결과 낙찰자 인수를 상하는데 여기서 보니 또 하나 또 적어드릴게 또 어떤 거냐 하니까 또 어떤 대위 변제 등의 가능성. 언제 대위 변제 가능성? 이 대위 변제는 말이죠. 제가 X파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대위 변제 등에 있어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종기는 언제까지더라? 그러니까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가 아니고 완납하기 전까지입니다. 경매 잔금을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 잔금 있지 않습니까? 경매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위 변제 등에서 이게 또 어떻게 이거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없어진다는 거 만약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어떤 권리 관계가 돈 내기 전까지 자 경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어떤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거 X가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O가 돼버리네? 야, O가 되면 이것도 낙찰자 인수가 돼버리네. 이런 식으로 항상 뭐다, 이게? 경매 물건에 대한 이게 기본적인, 자, 제가, 1회차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은 뭐다? 그 기본으로 깔아놓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깔아놓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대위 변제가 될지 안 될지 이거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면 그때 조금 곤란해요. 진짜 곤란합니다. 그럼 대위 변제의 가능성 내지 실행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본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 저당권 이후에 권리자가 한번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매 사건을 진행하였을 적에 내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있음으로써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요건 어떻게, 집주인을 가서 그냥 한테 가서 횡패를 부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거 없애버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보니까 이런 저당권 등의 권리의 실제 채권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면 이건 뭐다? 대위 변제의 가능성은 항상 뭐다?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6번입니다. 6번. A, B, C, A가 담보가등기고 B가 전입신고했고요. C가 저당권인데 C가 경매 신청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자. 어떤 거 이거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임차인은 뭐다? 비록 C 저당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 물론 A 이 담보가등기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니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1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13조입니다. 13조. 13조 규정에 의하면 가등기 담보는 경매 시 뭐다? 이거 저당권으로 본다. 이거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 또 후순위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하였을 경우에 과연 당해 사건에 있어 말소기준권리 어떤 게 돼? 이게 되잖아. 말소기준 권리 내가 학습까지 맨 앞에 앉아있는 것이 당해 사건 진정한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잡아서 뒤에 있으면 X 되죠. 이것도 어떻게 X? 전부 다 X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셔가지고 이 담보 이게 가등기라는 것은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그 형식만 가지고는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법원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듯이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했을 경우는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권자한테 통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야, 담보 가등기 뭡니까? 돈 빌려줬으면 게 뭐다?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보전 가등기면은 저는요 돈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나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걸랑요 해서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하는데 이게 담보 가등기란 말이죠. 담보 가등기인데 이거 좀 지워버리고요. 담보 가등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최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빨리 네가 만약에 담보가 된 채권 계산 제출해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배당 배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담보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 경매시 매각으로 다 소유권이 낙찰자 앞으로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실제 자기 채권액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줬다 치자 이거죠. 누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한테 10억을 빌려줘 버렸어. 그런데 자기가 깜빡하다 보니까 자기 법원으로부터 그는 최고 통보를 받고도 채권 계산 제출 안 해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배당에서 참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가 10억이라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배당 참여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건에서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의 분명히 담보가등기에 터잡은 채권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배당 참여하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배당 참여 못했다 이거지. 배당 참여 못했다. 이 금액이 얼마더라? 예를 들어 10억이다. 이랬을 경우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과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이냐? 요거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인수할 필요가 없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요것이 될 것이냐, 요것이 될 것이냐, 요것까지 또 헷갈리는 양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채권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았네? 왜 못 받았지? 지가 제출 안 해모로 해서 배당 못 받았다 이거지. 야, 그러면 배당 못 받았는데 채권액이 얼마더라? 예를 들어 10억이라 이거죠. 10억 같으면 이 10억은 어떻게? 첫 번째, 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것인 게 여기서 막 아리까리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경매 권리 분석하는데 어렵다 자꾸 이러시는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10억을 배당 못 받았으면 이게 낙찰자 10억 인수해야 되나? 또 두 번째, 야, 얘가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조금 전에 A라 했는데 이제 C 저당권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바뀌어버리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락가락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오락가락할 사안이 뭔 때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담보가등기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 못하면 지는 배당 참여 못해. 배당 참여 못하고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도 없어요.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인수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요 인수할 적이 첫 번째 인수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낙찰자 인수할 필요가 없다. 왜 인수할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하신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요거 보게 되면요.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경매 등으로 경매 등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각되는 실제 문제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 담보가등기는요 소멸해 버려요. 소멸하기 때문에 인수 안 한다 이거지. 그죠? 소멸하기 때문에 인수 안 하고 두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C 저당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배당 절차에서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 못 받은 A 담보가등기가 해당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쪽으로 오시니까 만약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자기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당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으로 후퇴해 버린다면 상대적으로 B라는 임차인은 X가는 O가 돼 버린다는 이건 낙찰자 인수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그때 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이렇게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배당을 받고 못 받고는 지 잘못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 이것으로 잡아가지고 너는 죽어라.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경매 물건에 있어서 권리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줬다. 이 10억이라는 돈도 허공으로 헐헐 날아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요 일반 채권에 대가 또 지가 요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 대해가지고 내 돈 돌리도라고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채권은 소멸 안 돼요. 이 일반 채권화 된다면 10년 동안 소멸 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10년 안에 이 사람이 그 채무자에 대해서 내 돈 돌리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이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 사건에서 일단 뭐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소멸한다고 너 죽어라. 그럼 너도 어떻게?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너도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번 시간에는 지금 그 담보 가등기 해가지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뭐다?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요 7번 요거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경매 사건에서 뭐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A, B, C에서 A 임차인. 이 사람도 임차인, 전부 다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을 해버렸네요. 이 사람 전부 다 전입신고를 다 했습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이랬을 경우, 우와, 맨 앞에 A, B, C 중에서 제일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전입신고도 먼저 하고 확정일자도 이때 먼저 받아놨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강제경매 신청한다면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A가 B보다 C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먼저 됐으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엄청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뭐지? 그러니까 건전한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마지막으로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 네 가지 권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에 제일 먼저 설정된 걸 얻은 겁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기준해 가지고 이거보다 먼저 앞서 있다면 그럼 A, B, C 임차인들 뭐라?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건전한권은 말소기준 권리다라는 걸 하는 명제를 해가지고 한 7개의 사례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소기준 권리, 권리 분석 간단하게 접근하자 이거죠. 네 가지 권리가 있어. 이 네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권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 야 네가 말소기준 권리라. 그걸 잡아가지고 앞에면 인수, 뒤면 소멸. 이게 권리 분석이니까 이 권리 분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 3번 건전한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